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1월이 왔습니다. 1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획과 더불어서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1월이 되면 하나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사장님들의 부가세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또 작년에 개업하셔서 혹 올해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하신다면 과연 이분들한테 부가세라는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을 시켜드려야 될까? 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1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가세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인지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은 국내 900만 개인 사업자들의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는 뭘까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 재화 이런 것들 거래가 되잖아요. 이걸 거래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제가 코카콜라에 가서 콜라를 500원 주고 사와서 1,000원에 판매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일으킨 부가가치는 얼마일까요? 이 세법에서 얘기하는 증가시킨 부가가치는 내가 5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팔았으니 500원만큼의 부가가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이 500원만큼의 늘어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의 가액과 그리고 내가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사온 가액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늘어난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하지만 여기까지 아셔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다고 하거든요.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 내가 실제 판매하는 재화의 10%를 곱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한다 라고 하면 그 10%에 해당하는 100원이 매출세액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1,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온 매입세액이 있을 거죠. 네, 물건을 사올 때 우리도 부가세를 주고 사올 거니까. 결국 이 부가세는 뭐냐면 내가 중간에 이 물건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사올 때 준 부가가치세와 내가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를 퉁 쳐서 1월 달에 신고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왜 1월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달이냐? 또 사장님들한테는 왜 중요한 달이냐? 2025년 1월 25일에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매출, 매입이 확정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부가세를 얼마를 내냐, 덜 내냐, 많이 내냐가 아니에요. 2024년도에 1기 부가세 신고에 우리가 신고한 금액을 가지고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매출을 확정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작년에 처음 개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나 어떻게 신고해야 되지? 그냥 부가세는 덜 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매출 내역이 금액이 잘 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물건을 사온 이러한 금액들에 대해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들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잘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저희가 1월 25일에 확정 신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6개월을 과세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 7월 25일이 상반기와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기간이에요. 물론 나라에서는 6개월마다 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세금을 미리 예정 신고 납이라고 해서 미리 걷기 위해서 3개월마다 예정 고지 납부서를 보내줍니다. 이 예정 고지 납부서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월 25일에 세금을 100만 원을 냈어. 그러면 4월 25일까지 세금 50만 원을 먼저 내세요 라고 그냥 국세청에서 네가 전번에 낸 세금의 50% 먼저 내. 너는 올해도 이 정도 낼 거니까 미리 이 정도 세금 내놔도 되잖아 라고 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서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신고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업장으로 와요. 그 국세청에 나온 우편물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국세청 우편물은 항상 안 좋아요. 왜? 돈 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정 고지납이 4월 25일, 10월 25일에 나오게 되고 확정 고지에 대한 부분은 1월 25일과 7월 25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정해지게 돼요. 내가 실제 하는 업무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의 사업자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내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아마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게 되실 거예요. 일부 면세 사업장에 해당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이나 육류나 이렇게 가공되지 않는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시죠. 그리고 인적 영역 중에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대다수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이번 연도 1월 25일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신고해야 되는 대상을 세분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 또 간이가세가 배제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이 맞아요. 다만 1월 25일 부가세 확정신고는 간이과세자 분들도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구분을 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상이에요. 소득세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 내가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개인 사업자들은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하는 걸 1년에 한 번 매년 1월 25일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월 25일에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별도로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이 8천만 원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1억 400만 원으로 금액이 대폭 상향됐죠. 이 1억 400만 원으로 대폭 금액이 향상된 건 뭐냐면 이 구간에 있던 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덜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왜?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간이과세자분들은 1.5%에서 5%에 해당하는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이 금액에 해당이 돼서 내가 만약에 간이과세자로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야,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셨어야 돼요. 그렇진 않아요.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간이과세를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를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실제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제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합니다. 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물론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세액을 조금 내게 되긴 하지만 내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낸 매입이 있다면 이거를 내가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하는 업종에 따라서 처음 세금 신고를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서가 유리한지 일반 과세자로서가 유리한지에 따라서 저희가 간이과세 포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꼭 미리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데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상 모든 세무사님이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일반적으로 매입해오는 금액들 혹은 내가 사용하는 금액들을 신용카드 긁으시고 영수증 드릴까요? 하면 뭐라고 하세요? 아 괜찮아요? 하고 그냥 오시죠. 이렇게 하시고 그 영수증을 챙겨놓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사업 증빙으로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한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많은 카드들 중에 어떤 걸 사업용 카드로 쓰는지는 몰라. 근데 대다수를 써 라고 하면 다 등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왜? 세금 신고할 때는 그 안에서 저희가 골라내서 세금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꼭 등록을 해 두셔라. 두 번째로는
내가 신용카드 말고 통장 거래하는 내역들도 있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돈을 보내면 뭘 받아야 돼요? 영수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적격 증빙을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적격 증빙은 뭐냐? 세무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 네 가지 등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미리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잘 까먹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가세 신고를 할 때 통장 내역을 보셔서 거래처들한테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 그 해당하는 지출한 내역이 내가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와 대응이 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매입세 공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매입세 공제는 대다수의 사업용으로 금액을 지급하셨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직원급여, 그 다음에 우리가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들, 또 뭐 예를 들면 뭐 택시나 뭐 비행기 탄 이러한 부분들, 또 저희가 영업용 승용 자동차 관련된 뭐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접대비 목적의 지출, 이러한 부분들은 대표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접대비로 썼는데 나 매입세 공제 해줘 라고 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부분은 향후에 이게 접대비 목적성이 밝혀진다라고 해서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 그러면 세금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문의를 주세요. 1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전자신고를 직접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관련돼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조회해서 채울 수 있는 미리 채움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서 세금 신고 관련된 부분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 탭에서 내가 일반 과세자인지 아니면 간이 과세자인지를 선택을 하셔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발행한 매출 내역이라든지 매입 내역 이러한 부분들을 신고 도움 서비스로도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보시는 부분도 저는 적극 추천드려요. 왜 그럴까요? 직접 한번 해보시잖아요.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신고되는지를 아마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사장님들은 무조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는 부가가치세 세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신고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절세에 대한 부분을 챙기시는 건 정말 저는 사장님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만 잘한다고 사장님이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또한 저는 사장님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관심을 기울이셔서 꼭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